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 연구개발비 테슬라 압도적 1위.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연구개발과 광고 분야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를 비교해 조사한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그 결과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R&D에 지출하는 돈이 다른 업체들에 비해 압도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글로벌 주식거래 플랫폼 분석업체 스톡앱스.com이 최근 조사한 결과다. 전기차 전문 매체 일렉트랙에 따르면 스톡앱스.com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생산하는 차량 한 대당 들어가는 R&D 투자액과 광고비를 조사해 전날 발표했다. 조사 결과 테슬라가 생산하는 전기차 한 대당 투입되는 R&D 자금은 $2,984인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자동차 제조업체 전체의 한 대당 R&D 비용은 평균 $1,000로 조사됐다. 테슬라가 다른 업체들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연구개발비를 차량 생산에 쓰고 있다는 의미다. GM과 함께 미국 자동차 업계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포드 자동차가 $1,186로 테슬라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면서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판매량 기준 세계 최대 완성차 제조업체인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1,063로 3위, GM이 $878로 4위를 각각 차지했다. 스톡앱스는 심지어 테슬라의 한 대당 R&D 투자액은 미국의 3대 완성차 브랜드인 GM, 포드, 크라이슬러를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고 강조했다. 스톡앱스에 따르면 테슬라가 광고비로 쓴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도 이목을 끄는 대목이다. 반면 프랑스계 다국적 완성차 제조업체 스텔란티스로 흡수된 크라이슬러가 한 대당 $784의 광고, 마케팅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완성차 제조업체들보다 광고에 뜻밖으로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크라이슬러 브랜드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광고에 두 번째로 많은 돈을 쓰는 곳은 포드로 한 대당 광고비가 $468로 조사됐고, 도요타가 $454, GM이 $394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테슬라가 업계를 선도하는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압도적으로 많은 R&D 자금을 전기차 개발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도 확인된 셈이다. 일렉트랙은 테슬라가 쾌속 질주를 이어갈 수 있는 배경에는 테슬라 마니아를 비롯한 많은 테슬라 소비자들이 스스로 벌이는 구전 마케팅과 테슬라만의 강력한 브랜드 경쟁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점들이 광고비를 전혀 쓰지 않아도 테슬라 쾌속 질주할 수 있는 배경이라 분석했다. 니콜라 투자 소식입니다. 니콜라, 드디어 전기 트럭 첫 생산. 수소 아닌 배터리 방식. 그간 수많은 논란에 휩싸였던 미국의 수소 전기 트럭 스타트업 니콜라가 드디어 실제 트럭 생산에 들어갔다. 미 CNBC 방송에 따르면 니콜라는 이날 배터리로 구동되는 틀에 전기 세미 트럭을 애리조나주 쿨리지 공장에서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트럭 인도는 2분기부터 시작하고 올해 인도 물량은 300에서 500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니콜라는 2023년엔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니콜라는 당초 수소연료 전지 트럭의 개발을 추진했으나 우선 배터리 구동 전기 트럭을 생산하게 됐다. 배터리 전기 트럭은 일회 충전 주행거리가 약 350마일로 상대적으로 짧다. 니콜라는 일회 충전 주행거리가 500마일인 수소연료 전지 트럭을 2023년 후반 인도할 예정이고, 2025년엔 900마일짜리 차세대 수소연료 트럭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니콜라는 2020년 6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이후 제2의 테슬라로 투자자들로부터 인기를 끌면서 한때 미국의 대표적인 완성차 업체인 포드의 시가총액을 뛰어넘기도 했다. 하지만 공매도 업체 힌덴버그 리서치가 그해 9월 보고서를 통해 니콜라의 사기 의혹을 제기했고, 논란에 휩싸인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트레버 밀턴은 얼마 후 CEO직에서 사임했다. 이후 밀턴은 지난해 7월 증권사기와 금융사기 혐의로 뉴욕 남부연방지검에 의해 기소됐다. 니콜라는 작년 12월 투자자 사기 혐의에 대한 증권당국의 조사를 끝내기 위해 1억 2,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니콜라는 밀턴과 관계를 단절했고 그의 행위와 관련된 모든 청구사항을 해결했다고 이날 재차 밝혔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아이폰 신제품 나오면 바꿔준다. 구독 서비스 도입. 애플이 아이폰을 구독 서비스로 이용하도록 하는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의 애플 전담 기자 마크 거머는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애플이 아이폰을 비롯한 하드웨어 제품을 구독 서비스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서비스는 이미 애플이 도입한 애플 뮤직, 아이클라우드 서비스처럼 애플 기기를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내고 빌리는 구독 서비스다. 이는 기기 값을 12개월, 24개월 등으로 제품을 할부 판매하는 것보다는 자동차 리스와 유사한 형태다. 애플이 신제품을 출시하면 이로 갈아탈 수 있는 옵션도 계획에 있다는 설명이다. 소식통은 기기 구독 서비스가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기 출시될 수 있다며 아직 정확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취소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전했다. 통상 한 번에 전체 비용을 모두 받거나 할부 또는 이동통신사 보조금을 이용해 하드웨어를 팔아온 회사로서는 이번 조치가 중대한 사업 전략의 전환이라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동시에 애플은 더 많은 매출을 창출할 수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100만 원에 가까운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돼 부담이 적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이폰은 애플의 가장 큰 매출원이다. 지난해 1920억 달러 수익을 거둔 아이폰은 회사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번 구독 서비스 아이디어는 매월 아이클라우드 저장 공간 또는 애플 뮤직 정기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구매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번들로 구입하면 할인을 적용해 월 이용료를 낮추는 형태로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블룸버그는 이 방법이 소비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한편 이로 인해 현행 구매법의 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사를 통해 할부 구매하는 것보다 애플 아이디와 앱스토어 계정으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개자인 이 통사 개입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전부터 월스트리트에서는 애플의 하드웨어 구독 모델을 도입하라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샌포드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 토니 세커나기는 2016년 이 같은 아이디어를 발표하며 애플의 시장 가치를 올리는 발판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스타벅스 커피나 뉴욕타임즈 구독과 비교하면 아이폰 구독은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TSMC 넘사벽 1위 굳히나 반도체 수주 확대. 대만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올해 칩 수주량을 대폭 늘리면서 점유율 1위를 이어갈 전망이다.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TSMC는 올해 7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뿐 아니라 28나노 이상의 레거시 공정에서도 칩 주문을 더 받게 됐다. 디지타임즈 아시아에 따르면 최근 반도체 장비 공급업체 소식통을 인용해 TSMC의 5나노 칩 출하량이 현재 월 12만 장 웨이퍼에서 올해 3분기에 15만 장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전했다. 반도체 업계에서 TSMC와 삼성전자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사용해 7나노 이하 미세 공정 칩을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다. 7나노 이하의 공정 부분에서 TSMC는 80% 이상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TSMC의 공정이 삼성전자보다 수율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TSMC는 읍 공정에서 웨이퍼 분량을 낮춰주는 핵심 소재인 펠리클을 독자 개발에 사용함으로써 수율을 높일 수 있었다. TSMC의 4나노 공정 칩 생산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TSMC의 4나노 공정 수율은 70%로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디어텍이 지난 12월 출시한 디멘시티 9000은 TSMC 4나노 공정에서 생산된 최초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로 주목받았다. 퀄컴이 올해 출시하는 스냅드래곤 8 플러스 AP도 TSMC 4나노 공정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또 엔비디아가 이달 23일 공개한 H백 그래픽 처리 장치도 같은 공정 생산이다. TSMC는 레거시 공정에서도 수주량을 늘리는 데 성공했다. 최근 TSMC는 종합 반도체 업체들이 발주한 차량용 반도체 칩의 약 70%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인피니언, NXP,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르네사스 등 IDM 업체들은 차량용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생산의 15%를 TSMC의 아웃소싱으로 맡겼다. 최근 몇 년간 차량용 칩 생산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IDM 업체들은 위탁 생산 물량을 더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엔비디아 투자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인텔에서 반도체 생산 검토. 엔비디아가 인텔의 반도체 공장에서 자사 반도체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미 반도체 업체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에 따르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24일 기자들과 전화통화에서 엔비디아가 인텔의 자사 반도체 제조를 맡기는 방안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황 CEO는 인텔이 자사 파운드리에서 엔비디아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엔비디아 역시 이 같은 가능성에 상당한 흥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반도체 위탁 생산이 실제로 이뤄지기까지만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특히 엔비디아가 현재 공급망 통합을 추진 중이어서 실제 인텔을 통한 반도체 위탁 생산이 언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반도체를 비롯해 각 산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여파로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공급망보다 비용은 더 들더라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좀 더 압축된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다. 인텔은 지난해 휴대폰 반도체로 명성을 날렸던 퀄컴과 최근 독립적인 반도체 설계 능력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클라우드의 사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 공룡 아마존이 자사의 반도체 위탁 생산 첫 고객이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팻 젤싱어 인텔 CEO는 이날 미 상원 청문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아직 구체적인 위탁 생산 시간 계획표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업체들이 인텔의 파운드리 능력을 활용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젤싱어는 또 엔비디아와도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